네, 스승님, 거짓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과 상대를 위하는 명분이 있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 기운이 탁해지지 않게 거짓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이 필요하더라도 거짓말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스승으로서 거짓말 잘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다. 우리는 늘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거짓 없이 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대한 거짓 없이 말하고 거짓 없이 행동하고 거짓 없이 보여줄 때가 최고 아름답고 최고 좋은 모습이고 최고 현명한 방법이란 뜻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가 진실하고 내가 바르게 대하고 솔직하게 대하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하게 바르게 대하는 것이 최고로 내가 당당하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마음이 편한 길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할 때 최대한 진실하게 바르게 대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살아보면서 우리 가족한테든 우리 도원가족이든 우리 지인들이든 이렇게 바르게 진실하게 대할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고 제일 가볍고 제일 평화로운 걸 느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방편적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 방편적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은 또 방편적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고지식하게 모든 게 솔직한다고 또 능사는 아니야. 여러분, 남편한테 100% 진실합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남편한테 100% 진실하다고 하늘에 부끄럼 없이 맹세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역시 남편 되시는 분들도 부인한테 100% 진실하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응? 있습니다. 있습니까? 말로만. 그러면 남편한테 여러분들이 100% 진실하게 사는 게 과연 현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남편을 속이란 뜻도 아니며 남편한테 불신감을 주란 뜻도 아니며 남편을 속이면서 살으란 뜻이 아니니까 내 말 뜻을 오해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남편한테 내가 고지식하게 100% 진실했을 때 남편을 득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둘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부인이 시장 보러 갔는데 보세요. 우연하게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남자를. 시장을 보러 갔는데 우연하게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옛날 추억이 생각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니까 그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즐겁게 한두 시간 대화를 하다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시장 갔다 왔는데 좀 한두 시간이 늦으니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초등학교 동창 만났는데 즐겁게 2시간 동안 대화하다 왔어요 하고 말을 하는 게 기분 좋을까요? 시장 보는데 참 아는 지인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좀 하다가 왔는데 좀 늦었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옛날 초등학교 동창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막 신이 나가지고 2시간 이야기하고 왔다고 말하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친정에
부모님이 어려워가지고 보세요. 부모님이 어려워가지고 한 100만 원을 용돈을 드리고 도왔어요. 근데 남편은 이렇게 월급장이라서 이 100만 원 쓰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근데 나는 꼭 도와야 될 입장이라서 부모님을 도와드렸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편이 알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걸 굳이 내가 언제 뭐 고기 사드렸고, 언제 술 사드렸고, 언제 밥 사드렸고, 용돈 드렸다고 일일이 다 가서 고백을 해야 되느냐? 물론 남편이 폭넓게 이해해 주는 분이라면 해도 돼요. 근데 남편이 폭넓게 포용을 못할 때 그걸 갖다가 막 일일이 차비 얼마 쓴 것까지 다 고백을 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100만 원을 썼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부모님이 아니라 남편은 절대 싫어해, 그걸. 근데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불공 드리려고 1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남편이 이건 알면 노발대발하고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굳이 이걸 말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불공 드리는데 100만 원 썼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이걸 왜 몇 가지 지금 예를 드느냐,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은 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상대가 못 받아들일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그걸 일일이 고백하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적절하게 넘어가는 게 현명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절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불공 드리는 것도 싫어해. 근데 나는 그 불공을 꼭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해야만 내 마음도 편하고 해야 될 것만 같아. 그래서 정말 정성껏 하고 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 불공 드리는데 이렇게 썼다고 얘기하고 싸움질을 해야 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남편한테 그걸 사실대로 말해가지고 남편이 이해를 못해서 싸움을 하고 갈등을 겪었다. 그러면 이 불공들은 공답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성껏 아무리 기도를 잘했어도 의미가 없어진다. 그때는 내가 혼자 바르게 처리를 잘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득되게 하는 것이다. 또 아까 남자친구 만난 이야기 했죠. 그런 것도 굳이 내가 죄진 일도 아니에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굳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친하게 데이트 잠깐 2시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남편이 들으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걸 말을 해가지고 불쾌함을 만들어내는 게 득되느냐. 내가 굳이 남편한테 피해 준 일도 아니고 남편한테 무슨 사기치는 일도 아닌데 그걸 굳이 말해가지고 갈등을 일으켰다. 득되는 게 아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죠? 내가 부모님 이렇게 효의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100만 원을 썼는데 남편이 이렇게 그런 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거나 부담스러워해. 근데 나는 꼭 효를 행하고 싶고 도리를 하고 싶어. 근데 남편 동의를 얻자니 부담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해. 그때 내가 이걸 바르게 친정 부모한테 한 일인데 그걸 굳이 남편한테 밝혀서 갈등하고 불화를 일으켜서 서로 불쾌감을 만든다면 굳이 내가 효를 행한 일을, 잘한 일을 진실이라는 명분으로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불쾌하고 싸움질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득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작은 정성이라도 노력을 했으니 이걸 따뜻한 마음으로 넘길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그걸 싫어하는 남편을 알게 해서 문제를 삼는 건 득되는 게 아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일상으로 부인들이 남편에게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을 때, 굳이 남편이 기뻐하지 않을 때, 굳이 남편이 알아서 득대는 일이 없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절하게 아마 거짓말도 하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생활의 방편으로서 할 수 있는 거짓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선의적인 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 이건 선의적인 거기 때문에 기운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상대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 때는 진실하게 하는 게 좋다. 근데 상대가 이해도 못하고 받아줄 수 없을 때는 마음을 편하게 운영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비단 여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내가 바이어들하고 술집에서 룸사롱에 가가지고 술을 100만 원어치 먹었어요. 여자들 끼고. 근데 부인은 이걸 전혀 몰라. 근데 내가 이걸 바이어들하고 꼭 술을 마셔야 될 자리라서 돈 100만 원을 쓰면서 여자들 끼고 술 마셨는데, 이걸 내가 부인한테 와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룸사롱에 가서 여자들 끼고 100만 원어치 술 먹으면서 바이어들하고 이렇게 대접을 했다. 이런 말이 굳이 필요 없는데 부인한테 이런 얘기를 다 일일이 시시콜콜 얘기하는 게 현명하냐? 내가 바이어들 만나서 술 한잔 했다, 요 정도만 말하면 되지. 거기에 여자가 몇 명 있었고 룸사롱에 여자가 이쁘더라, 이런 얘기를 다 해야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상생활에서 교감하고 진실하게 나눌 대화가 있고, 적당히 숨겨야 되고 적당히 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이 많다.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자친구랑 데이트한 얘기 일일이 저한테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도 굳이 말하기 싫어하면 묻지도 않아요. 역시 불필요한 질문도 필요 없을 때는 하지 않고, 또 불필요하게 말하지 않을 때는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속아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이들이 진실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자기 여자친구 이야기를 숨기는지 다 알아요.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해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일일이 캐서 아는 척을 한들 뭐 할 겁니까?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방편으로 거짓말할 때 부모님이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고, 또 알아도 받아줘야 되고, 알아도 넘어가야 될 때가 있다. 역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부, 자녀, 가족들 단 1%도 방편적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방편으로 필요에 따라 운영하기에 따라, 그러니까 가정이든 사회든 그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선언적, 방편적 거짓말하는 분들이 많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상대를 속이면서 상대한테 피해를 주면서 상대를 기만하면서 내 이득을 챙기려 한다든가, 상대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이렇게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과보가 오게 되며 상대도 득되지 않고 나도 득되지 않아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고 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고 저 사람한테 피해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쳤다. 이것은 절대 바르지 않다. 근데 내 방편적 거짓말이 이분한테 1%도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마음을 오히려 편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며 오히려 운영을 잘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간이나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가급적 진실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솔직하게.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상대한테 1%도 피해되는 말이 아니고 상대에게 오히려 득되지 않는 걸 느꼈을 때는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살아계실 때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안부를 물으려고. 그러면 아버님 목소리를 난 딱 듣는 순간 알아요.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그럼 제가 목소리를 듣고 아버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이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 물으면 어머니도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 괜찮다.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괜찮은 걸로 믿었는데 막상 제가 직접 와보면 불편하신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괜찮다고 하시니까 목소리 듣고 왠지 편찮으신 걸 느꼈는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믿고 있다가 일주일 이후에 와보면 아, 역시 불편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셨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모님이 왜 거짓말했을까요? 당신이 견딜만 하니까 아이들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당신이 견딜만 하니까 자식들 걱정 안 끼치려고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장이 바뀌어서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지금 돈 때문에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 돈 때문에 힘들고 몸이 힘든 걸 다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이 해결할 능력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이 잡습니까? 말하고 싶은가 봐요. 자, 다시 물을게요. 말하고 싶습니까? 정말 효심을 가진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쉽게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더라도 우리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 부모님이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우리 몸이 어디가 어쩌고 돈이 어쩌고 이런 얘기 일일이 다 부모님한테 진실하게 말하는 게 과연 잘하는 거냐. 적당히 숨길 거 숨기고 부모님한테 선의적 방편적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건 효의 마음이고 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방편적 거짓말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나쁘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상대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대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방편적 거짓말을 할 때는 이건 운영의 방법이면서 상대를 득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업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득이 된다. 근데
습관적으로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탁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득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이라도 습관적으로 하는 건 절대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진실하고 바르게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 기운을 맑게 하는 것이며 나를 득되게 하는 것이며 상대를 득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생활을 하지만 최대한 사소한 것도 진실하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게 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아시고 최대한 진실하게 바르게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